안녕하십니까. 통진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조봉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통진고등학교의 과정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6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필수 이수 학점과 기초교과 이수 학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선택 과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텐데요. 특히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성적 처리 방식, 그리고 다섯 번째 성취도 및 석차 등급 분포, 그리고 여섯 번째 대입 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구조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 192학점을 이수했을 때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그 중에서 교과가 174학점이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18학점입니다. 자, 교과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전문교과는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과목이므로 우리는 이번에는 보통교과만 확인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공통과목이라는 것은 고등학생이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그런 기초 소양 및 그리고 기본 학력 이것들을 위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는 일반 선택, 그리고 진로 선택, 그리고 융합 선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반 선택은 교과별 학문 영역 내에서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로 선택 과목은 교과별 심화 학습 및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입니다. 자, 융합 선택은 교과의 주제를 융합하고 실생활에서의 체험 그리고 응용을 위한 과목입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 자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점 배당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과는 총 8개의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체육, 예술, 그리고 생활교양 이렇게 총 8개의 교과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이 5개의 교과에서는 공통과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공통과목은 주로 1학년 때 수강을 하는 과목인데요. 이수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했을 때 그때 이수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만약에 학업 성취율 40%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이수한 후에 과목을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목 교과들은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국어과는 필수 이수 학점이 8학점입니다. 그러면 국어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최소 8학점 이상은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필수 이수 학점이 다 존재하는데요. 우리 학교는 이 필수 이수 학점을 잘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 편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필수 이수 학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기초교과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초교과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교과가 기초교과입니다. 자, 이 기초교과는 이수학점을 교과 총 이수학점인 174학점의 절반까지만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절반을 넘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시 말해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이렇게 4개의 교과는 이수학점의 총합이 87학점까지만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한국사는 총 6학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3개의 과목은 총 81학점까지만 이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 강좌 등을 수강해서 교과 이수 학점이 174학점을 초과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학생들은 총 교과 이수 학점의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표시된 부분이 1학년 1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1학년 2학기 과목이 있고요. 2학년 1학기, 2학기, 그리고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이 과목들은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는 교과들은 학교에서 지정해준 교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과목들은 학생 선택 교과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기별로 4과목씩 선택해서 그렇게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통 과목이 1학년에 보이네요. 자, 여기는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야 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지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정교과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에 국어, 수학, 영어에 해당되는 이수학점들을 다 더해봤더니 총 66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해준 국영수 과목이 총 66학점이 지금 배정이 돼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81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벌써 66학점을 이미 이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남은 학점이 총 15학점이 남는 거죠. 자, 과목수로 따지면 5과목까지 선택 과목에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 과목에 총 12과목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5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수강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교 선택 과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자, 왼쪽이 1학기고 오른쪽이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입니다. 자, 먼저 국어 과목이 보이죠? 그리고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정보 과목이 보입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과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정보 이렇게 총 6개의 교과가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은 전부 3학점짜리 과목입니다. 3학점짜리 과목을 학기별로 4과목씩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이 있죠. 그리고 정보 과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리고 정보 이렇게 6개의 교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3학년 2학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보니까 자, 사회하고 과학에 해당되는 융합선택 과목이 9과목이 있습니다. 자, 이 과목들은 내신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신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요. 성취도만 5단계로 그렇게 산출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과목도 마찬가지 과목별로 3학점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학기별로 4과목씩 선택해서 수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적 처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통교과가 있죠.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교과들은 다 보통교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성취도 5단계와 내신 등급 5등급을 모두 산출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융합선택 과목, 좀 전에 봤을 때 9과목이었죠. 3학년 2학기에 배정된 과목들입니다. 자, 이 과목들은 성취도 5단계로 산출하고 내신 등급은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체육예술, 과학, 탐구, 실험 이 과목들은 성취도 3단계로 그리고 내신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교양 과목이 있는데요. 교양 과목은 성취도와 내신 등급을 모두 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수 여부만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도 및 석차 등급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단계 성취도 분포입니다. 자, 90% 이상이 A가 됩니다. 80% 이상이 B가 되고요. 70% 이상이 C, 그리고 60% 이상이 D가 됩니다. 자, 60% 미만을 성취도 E를 부여하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공통과목은 성취율 40% 이상을 받았을 때만 성취도 E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취도 40%를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를 이수한 후에 성취도 E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도 동일한 방법으로 80% 이상이 성취도 A가 됩니다. 60% 이상이 성취도 B가 되고요. 60% 미만이면 성취도 C가 부여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과학탐구 실험은 공통과목에 해당되죠. 그래서 성취율 40% 이상을 받았을 때만 마찬가지 성취도 C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석차 등급 분포가 나옵니다. 자, 1등급은 상위 10%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상위 34%까지는 2등급에 해당되고요. 상위 66%까지가 3등급, 상위 90%까지가 4등급, 그리고 그 이하가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존에는 내신 9등급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자, 내신 5등급제의 누적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등급이 상위 10%까지입니다. 9등급제로 따져봤더니 2등급 정도, 2등급까지가 내신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등급제에서 2등급은 상위 34%입니다. 그러면 9등급제에서 4등급 중반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3등급은 상위 66%가 되면서 9등급제에서 6등급 중상 정도 되겠네요. 자, 4등급이 상위 90%입니다. 9등급제에서는 7등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5등급제는 각 등급의 이 구간이 좀 넓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의 구간이 좀 넓어지니까 1등급을 확보하는데 좀 더 수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지정교과 같은 경우는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확보하는데 9등급제보다 훨씬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이죠. 자, 하지만 수강 인원이 좀 적은 그런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여전히 1등급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24명이 선택을 했다. 그럼 1등급은 2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정교과 같은 경우 1등급이 희소성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주요 대학을 진학을 할 때 1등급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등급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주요 대학 진학할 때 내신에서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1등급 확보가 아주 기본이면서도 동시에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만약에 2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9등급제에서 4등급 중반까지 해당되는 게 2등급이었죠. 상위권 대학 진학할 때 내신 등급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위권 진학을 목표로 한다 하시면은 1등급은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대학에서는 이 내신 등급만으로는 학생 간의 실력 차이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일명 우리가 교과세 특이라고 말하죠. 이 교과세 특을 좀 더 내실화 있게 좀 다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되겠죠. 그리고 대학별로 수능 최저 기준도 강화가 될 수 있고요. 면접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가 포함이 되는지,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면접이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입전형 4년 예고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부에서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2월 말까지 해서 대입정책을 발표합니다. 자,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정책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능 선택 과목을 폐지하겠다, 또는 통합형 수능을 실시하겠다, 학생부를 반영할 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대입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대교협에서 또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까지 해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 주요 내용으로는 대입전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수시전형은 교과, 논술, 종합, 그리고 실기,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개의 전형으로 한다. 정시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3개로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농어촌 자격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자격 등등의 지원 자격들, 그리고 전형 일정들, 원서 접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에 3일 이상으로 한다, 등등의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이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각 대학별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해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시면요, 대입 전형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부터 지원 자격, 수능 필수 응시 영역, 그리고 전형 요소, 반영 비율, 학생부 반영 교과 등등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많은 대부분의 사항들이 다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해서 각 대학들이 이미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이 5월달이기 때문에 벌써 다 발표가 끝났겠죠. 그러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학년 4월 말까지 해서 수시 모집,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해서 정시 모집, 모집 요강을 또 발표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좀 전에 봤던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 그리고 확정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봤던 이 대입전형 시행 계획,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에서 서울대학교를 검색했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검색 포털들이 많이 있죠. 어디서 검색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입학처 홈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메뉴가 나오겠죠. 자, 그 메뉴 중에서 대학, 그리고 공지사항을 차례로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게시물이 있습니다. 자,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PDF로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1년 지났다고 해서 내용이 아주 많이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1학년 학생들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1학년 학생들도 같이 PDF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각 학급에 배부된 계열별 선택과목 추천 조합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를 참고해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심사숙고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